안녕하세요. 진담성형외과 원장 김용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기능코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기능코 수술은 소위 말해서 성형외과에서는 이제 비보험 진료를 위주로 하잖아요. 아무래도 보험 진료는 일반적으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험 진료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성형외과에서도 보험 진료가 가능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기능코라고 하는 거는 기능적으로 소위 말해서 비염이 있거나 그런 식으로 코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보험 진료도 같이 하면서 미용적으로 코 모양도 같이 만들어주는, 그래서 기능과 미용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해서 기능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 진단이 있어야 되는데요. 진단을 하려면 보통 3가지 진단 기준이 충족이 되어야 되고, 첫 번째는 비중격 만곡증, 그 다음에 비후성 비염, 그 다음에 비밸브 협착증, 3가지 진단 중에서 1가지 혹은 2가지 혹은 3가지 이렇게 만족을 했을 때 보험 진료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용으로만 수술하는 경우 두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의사가 봤을 때는 어느 게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라고 하면은, 글쎄요, 제가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미용수술이 좀 더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미용수술은 되게 고차원적이고 환자의 주관적인 미적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정답이 있지만 정답은 없는, 환자 본인의 마음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잘 만들어 놓고도 환자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미용수술은 간단치는 않다. 하지만 거기에 반해서 기능코 수술은 코 막힘의 정도, 휘어짐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부 충족을 시켜주면 환자들은 만족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비인후과에서 기능코 수술만 하는 경우와 성형외과에서 기능코 수술만 하는 경우, 이 경우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능코 수술, 그러니까 코 막힘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비중격 만곡증, 비후성 비염, 그 다음에 비밸브 협착증에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기능적으로 개선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사실 굳이 성형외과보다는 이비인후과 선생님하고 만나서 좀 더 얘기를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성형외과는 기능코도 물론 다루지만 또 미용적인 목적을 동시에 가지신 분들이 오셔서 상담받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실 그 환자의 니즈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사실. 그렇죠. 대화를 하면서 상담을 할 때 환자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대화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담 시간을 오래 갖는 성형외과가 훨씬 환자에게 많은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환자가 원하는 게 미용적 목적, 그 다음에 코 막힘의 정도, 그런 기능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동시에 호소하시는 분들은 2가지가 다 가능한지 꼭 CT나 여러 가지 진단 툴을 통해서 체크를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드리려고 하고요. 간혹 가다가 비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이 누구나 앓고 있는 알러지성 비염이라는 게 있어요. 계절성으로 코막힘이나 콧물이 생긴다거나, 혹은 환절기 때, 혹은 꽃가루 알러지, 진먼지 알러지, 고양이털 알러지, 이런 특정한 물질에 노출이 됐을 때 콧물이라든지 재채기가 나오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알러지성 비염이라고 하는데, 알러지성 비염은 여기에 진단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지는 않고요. 기능코의 진단 카테고리에 포함되지는 않고, 근데 환자분들이 간혹 그런 알러지성 비염의 증상이 이제 기능코적으로 가능하냐고 해서 같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럴 때는 이거는 일반적인 기능코의 보험 진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CT를 찍어서 비중격이 휘었거나, 그 다음에 코 점막이 굉장히 부어 있거나, 혹은 코가 굉장히 막혀서 숨 쉬는 데 있어서 어떤 굉장히 곤란을 겪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기능코 진단을 해서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